자, 우리 극한값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이 타이밍에 함수값과 극한값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가면서요, 둘의 차이도 확실히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둘과 관련해서 해야 될 얘기들 좀 하고 가는 시간 가질 거거든요. 일단은 여기 띄어진 두 함수를 예로 들면서 얘기를 좀 시작해 볼게요. 우선은 요 함수랑 요 함수, 그 다음에 이 두 함수의 그래프들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이 함수식을 봐주세요. 그냥 익숙한 1차 함수예요, 그죠? 지금 기울기도 1이고 y절편도 1인 그런 그냥 1차 함수입니다. 그래가지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하면 우리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겠죠. 요 정도로 일단 이 함수에 대해 소개를 마치고 그 다음에 옆에 함수 볼게요. 이 함수는 수식을 볼게요. 자, 수식이 이 함수보다는 좀 낯설게 생겼죠. 유리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수식 자체가. 그러면서 자, 우리 x값이 1일 때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. 이 함수에 대해서. x값이 1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x자리 1을 집어넣는다 생각해 보면 x자리 1을 집어넣는 순간에 분모가 0이 되면서 이 값이 정의가 안 됩니다. 그래서 x가 1일 때 이 함수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요 함수의 그래프에서 x는 1일 때를 보잖아요. 자, 그 어디에도 점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. 근데 x가 1이 아닐 때를 좀 생각해 볼게요. 자, x가 1이 아닐 때를 생각해 보자면 일단 이 분자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 하고요. 요 함수식을 이렇게 좀 고쳐 적어 놓고 x가 1이 아닐 때는 자, x-1도 0이 아닌 거잖아요. 그럼 요 부분의 값이 0이 아닌 거예요. 자, 우리 유리식을 다룰 때 분모 분자에 값이 0이 아닌 수식들이 똑같이 들어있다면은 약분할 수 있거든요. 유리식의 성질이라면서 이런 내용 공부했을 텐데 처음 듣는다면 아마 공부했는데 까먹었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제대로 안 했거나 그 둘 중 하나일 겁니다. 어쨌든 이런 유리식의 성질을 적용해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그냥 x 플러스 1이나 똑같아요. x의 값이 1이 아닐 때를 보자면은 이 함수는 그냥 옆에 있는 함수랑 똑같아가지고 x 값이 1이 아닐 때는 자, 이 함수의 그래프나 저 함수의 그래프나 그냥 똑같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둘의 그래프를 비교하자면 x값이 1일 때 제외하면은 그래프가 똑같이 생겼고 x값이 1일 때는 자,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점이 찍혀 있지 않고요.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x값이 1일 때 자, 지금 함수값이 2라고 표시가 돼 있죠. x값이 1일 때 함수값이 2라는 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잖아요. 수식으로부터. 요 정도 일단 두 함수에 대해 비교를 해보고 자, 그래프에 대해 비교를 해봤습니다. 이제 요 x는 1이라는 점이 딱 표시가 돼 있잖아요. 그 해당 지점에서 두 함수 보면서요, 함수값하고 극한값 좀 생각해 볼게요. 먼저 fx라는 함수 보면서 f1 한번 구해봅시다. x는 1에서의 함수값. 자,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까 생각해 봤었잖아요. 그죠? x자리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봤었고 그냥 그래프 보면서 자, 지금 잘 표시되어 있으니 읽어가도 되는 거고요. 그래서 f1은 2라는 거 금방 체크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극한값 볼게요. x는 1에서 이 함수의 극한값은 얼마인가요? x의 값이 1은 아니면서 함수값은 x의 값이 1일 때를 보는 거고요. 극한값은 x의 값이 1이 아니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를 보는 거예요. 자, 요 해당 지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근처를 보는 거예요. 주변을 보는 겁니다. 그때 fx의 값이 어떻게 되나요? x의 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2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. 자, 지금 수렴하는 거 보고 있죠? 2에 수렴하니까 자, 이 함수에 대해서 x는 1에서 극한값이 2다라고 할 수 있죠. 오케이, 체크 완료. 그리고 여기 넘어와서요, 이제 극한값부터 체크해 볼게요. 이 함수에 대해서는 자, x의 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가 어떻게 됩니까?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 알 수 있고 수렴한 장면 보고 있죠. 오케이, x는 1에서 이 함수의 자, 극한값은 2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나요? 그 다음에 함수값은요. 함수가 아까 얘기했듯이 x는 1에서 이 함수의 함수값 존재하지 않습니다.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이 함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. 어떤 함수에 대해서 특정 지점에서 함수값, 극한값 다 조사해 봤을 때 자, 늘 이렇게 두 값이 다 잘 존재하라는 법은 없어요. 때로는 함수값 또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지금처럼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극한값은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요. 또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우리가 나중에 마주칠 수 있어요. 극한값도 늘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
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함수값은 또 잘 존재하는 경우도 우리가 머지않아 볼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함수값 또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 당황하지 맙시다. 그 다음에 함수값 극한값이요. 둘 다 잘 존재하더라도 늘 이렇게 값이 같아야 한다는 법도 또 없습니다. 그래서 요 함수는 그냥 참고사항 보고 넘어갈게요. 빠르게 볼게요. 함수식이 좀 전에 비해서 바뀌어 있고요. 이 함수에 대해서도 그래프를 띄워놔 봤는데 x는 1에서 이 함수값은 3, 그 다음에 극한값은 2거든요. 함수값 극한값 다 잘 존재하는데 값이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요 예와 함께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. 그래서 함수값 또는 극한값이 때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 잘 존재하는데 값이 둘이서 같을 수도 있고요.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당황하지 맙시다.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경우예요. 됐나요? 요 정도면은 해볼 얘기를 충분히 해봤는 것 같고, 이제 함수값과 극한값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인지하고 있겠지만 한 번 더 느낌상의 차이를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. 함수값은 뭡니까? 느낌상 이런 거죠. 해당 지점의 값을 읽어가는 게 함수값이에요. 해당 지점만 보는 게 함수값이라면, 극한값은 해당 지점을 보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해당 지점 쪽으로 다가가면서 근처에서, 주변에서 이 식의 값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보는 게 극한값이죠. 그렇게 느낌상의 차이가 확실히 있고요. 나중에 이제 다항함수의 극한값이다, 또 이제 함수의 연속이다, 이런 주제를 다루면서 두 개념을 엮어서 얘기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근데 일단 우리는 함수값과 극한값을 그냥 별개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주면 됩니다. 그 느낌상의 차이를 좀 전에 정리를 했었고. 됐습니까? 이번 시간 요 정도에서 마무리할게요.